1년 이상 온쇼, 그러니까 호주 내에서 신청한 학생들은 아직까지 심사를 1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작년 3월 23일 GES, Genuine Student 심사를 한다라고 변경하기 전에 신청한 학생들인데, 안녕하세요, 엉클로즈입니다. 요즘 골치 아픈 학생 비자로 인해서 학생분들의 관심이 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학생들이 주로 이래요. 야, 너도? 응, 나도. 어떤 얘기냐면, 지금 길게는 1년 이상 학생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온쇼에 호주 안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호주 밖에 한국에서 신청을 하였는데 2025년도 2월 달에 가기로 했지만 비자를 받지 못해서 내년도로 밀려난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제 현재 호주 이민성에서 호주 학생 비자를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호주 이민성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상 시간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학생 비자 진행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 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뒤에 있는 배경 그리고 저희가 설명란에 있는 링크 이렇게 클릭하셔서 가시면은 해당 이민성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학생 비자 카테고리는 서브 클래스는 500번이에요. 500번 안에서 이제 그게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인지 아니면 보케이셔널 직업 훈련 과정, 전문 대학 과정인지 아니면은 조기 유학 과정, 스쿨 섹터 이런 과정인지를 보실 수가 있어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를 드리면 현재 4월 4일 기준으로 대학원 과정 이민성에서는 신청자의 50%는 32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의 90%는 6개월이 소요될 거라고 이렇게 인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달에 볼 때는 거의 50%는 18일, 신청자의 90%는 4개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 기간이 꽤나 더 길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학생 비자를 대학원 과정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케이스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32일 50% 내에 학생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영어 과정은 뒤에 뭔가를 패키지로 하지 않고 단독으로 엘리 코스, 잉글리시 코스에 대해 가지고 신청하는 학생들의 케이스입니다. 신청자의 50%는 뒤에서 보다시피 23일 정도 소요되고 신청자의 90%는 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뒤에서 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영어 과정에 대한 비자를 신청하면 학생 비자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제 견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조기 유학 과정. 조기 유학 과정은 신청자의 50%는 33일 소요가 되고 신청자의 90%는 4개월 소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유학은 비교적 다른 비자보다는 빠르게 승인이 되고 또 이게 현재 말하는 genuine student, 그러니까 실질 학생 비자인가에 대한 심사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서류만 잘 준비해서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래도 가능한 비자를 좀 빨리 신청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이 문제예요. 마지막. 저희가 이제 학생분들 중에서 요리 과정을 한다거나 또는 타일, 목공, 미장 용접, 그리고 제과 제빵, 등등 이러한 기술 과정, 디플로마 또는 어드밴스 디플로마까지의 전문 대학 과정들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지금은 2024년도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 Genuine Student 규정에 따라서 이제 비자 거절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문 대학 과정, 보케이셔널 코스에 대해 가지고는
신청자의 50%가 8개월이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90%도 8개월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비자 심사가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비자 심사에 걸리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학교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MD111, 그러니까 장관 지침 111이 시행이 됐어요. 언제부터 시행됐냐면 2024년도 12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 비자 처리 규정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장관 지침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제 엉클로지 블로그에 걸어놨고 저 유튜브 본문에도 링크를 걸어놓으니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프리즘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호주의 학교와 이민성이 이 학생에 대해 가지고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부 등록 정보 관리 시스템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호주 이민성에서는 각 교육기관의 입학 정원의 80% 도달을 하면은 비자 심사가 더욱 많이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지침을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12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으로 인해서 학교에 만약에 80%가 딱 충족이 되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COE라고 해가지고 입학 확인서를 받는 학생들은 비자 심사가 굉장히 많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16주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각 대학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첫 번째로 시드니 대학은 뒤에서 보는 거와 같은 지금 서류 안내를 학생들에게 3월 26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대학은 정원의 80%가 벌써 충족이 됐다. 그 정원을 얘기하는 거는 2025년도에 할당된 정원의 80%가 충족이 돼서 2026년도 진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반영이 될 거다 라는 게 충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조건부 오퍼를 가지고 있거나 오퍼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정리를 해서 비자 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주의 서던 크로스 대학은 이제 학생 중에서 마스터 오브 너싱,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해서 수요가 굉장히 높은 학과예요. 이 학과가 6월 달에 마감이 될 거다. 그래서 신청을 해놓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빨리 학비를 납부하고 COE를 받아가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캔버라 대학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캔버라 대학은 5월경에 할당된 국제학생의 카파시티, 할당량의 총 80%가 5월에 충족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담당자들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는 현재 온쇼 호주 내에서 신청한 학생들은 대학이든 전문 학사 과정이든 예외 없이 심사가 제일 뒤로 밀려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프쇼로 신청한 학생들의 심사도 굉장히 빠르지는 않은 것 같다. 비슷한 상황에서 신청한 일본 학생들의 비자는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반면 한국 학생들이 신청한 비자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그 속도가 늦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도 학교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지만 국가도 국가 등급이 호주 이민성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다행히 1등급인데, 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1등급이나 한국이 가지고 있는 1등급이나 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1등급이나, 지금은 등급이 떨어졌지만 예전에 베트남이
1등급으로 올라갔을 때 1등급이나 동일한 1등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호주 밖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한다고 해도 좀 더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 영상들을 통해서 전달을 좀 해드렸지만 현재 호주 정부에서 Net Overseas Migration, 순해외 이주 여기에 대한 유입량이 뭐 여전히 생각대로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의식적으로라도 좀 제한을 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생 비자를 승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향을 뭐 과감 없이 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좀 빠른 속도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학교 담당자들의 인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학생 비자를 신청한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1년 이상 온쇼, 그러니까 호주 내에서 신청한 학생들은 아직까지 심사를 1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작년 3월 23일 GS, Genuine Student 심사를 한다라고 변경하기 전에 신청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1년이 넘었는데도 승인이 안 되고 그렇다고 거절도 안 되고 그냥 펜딩을 해놓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민성에다가 저희 법무팀에서는 이메일로 문의를 하고 또 학생들은 저희가 알려준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 이민성에 전화를 해서 체이스업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은 이민성에 전화를 한 4통, 5통 가량 했어요. 그러면은 이민성에 전화를 한다 해서 본인의 케이스를 담당하는 케이스 오피서가 전화를 받지 않고 이민성의 리셉션에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내 비자가 너희가 진행하고 있는 타임프레임을 벗어났으니 그것보다 더 길어지고 있으니 심사를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부의 그 이민성 리셉션에서는 그래 코멘트 해줄게. 또는 너는 아직 학생 비자 서류들은 다 들어온 것 같은데 기다려.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의 경우는 정말 막 이제 실습도 나가야 되고 내 학생 비자가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4-5통을 하다 보니까 케이스 오피서가 그냥 일반적인 레터 한 통을 띡 보냈어요. 이미 어카운트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은 뒤에 있다시피 현재 학생 비자 신청의 볼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는 일단 네 서류들이 들어온 건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 개인의 사항에 따라서 학생 비자 심사 기간은 다 틀려지니까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를 받고 또 1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7월 달에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전환이 안 되던 그 법규가 발표된 작년도 7월 달 시점이 있었죠. 그 전에 6월 달에 넣었던 학생들도 아직 펜딩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쇼에서 비자 신청을 넣은 학생들은 좀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오프쇼에서는 2025년도 2월에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신청을 하였지만 비자 승인이 나지 않아서 다음 학기로 미뤄지는 케이스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뜻은 학생 개개별 사항도 있지만 이민성에서는 아주 많은 볼륨들을 쌓아두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학생의 현재 학업 시작일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과 이민성 내에서의 학생 비자를 좀 제한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그 진행의 프레임에 따라 가지고 지금 비자 심사를 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같은 경우들 예를 들면은 남학생이었고 뭐 33살 정도 된 학생이었는데 요리 과정을 신청했거든요. 작년도 6월 달에 신청해서 이번 2월 달에 받았어요. 이 학생이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학생 비자를 신청했는데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됐고요. 최근에 조기 유학 이후에 12학년을 끝마치고 호주 대학을 가는 걸로 신청했던 굉장히 제뉴인하죠. 실질적인 학생이라고 보여지는 이 학생도
이번 연도 1월 14일 날 신청해서 이번 연도 4월 4일 날 오늘 비자 승인을 받은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 비자를 신청했는데 2025년도에 3월 달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학생 비자를 이 학생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학생 비자가 승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 비자가 승인이 안 되면 뒤로 미뤄라 라고 하는 디퍼 공고가 나와서 2026년도 학업으로 미뤘는데 3월 달에 비자가 승인됐어요. 그 말은 아직 학업을 할 시간이 1년이 넘었는데 비자를 1년 전에 승인을 해준 아주 이해가 안 되고 어떠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라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런 케이스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면 이민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많은 학생 비자에 대한 적체화 그리고 이민성 공고사항에 따른 학생 비자를 좀 제한적으로 지급해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혼란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학생 비자를 준비하고 있다면 좀 더 계획적으로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1번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진학을 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MD111 그러니까 장관지침 111번에 기준해서 정원 할당의 80%가 도달하기 전에 준비를 좀 마쳐서 COE를 받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대학의 정원 할당이 80% 이상이 충족되었다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학생 비자를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들을 권고드립니다. 이제 예전과 같이 학생 비자를 3, 4개월 전에 신청해야 된다. 그 정도 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 이전에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으니까 기간을 좀 충분히 두고 미리 신청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 또는 국제학생 정원이 적어서 경쟁적인 학과들은 조건을 선수 과목이나 영어 조건들 빨리 맞춰서 빠르게 신청해서 오퍼를 받고 돈을 내고 COE를 받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직업훈련 과정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재는 미리 준비하고 작전을 잘 짜야 될 시점입니다.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최소한 1년 전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재 호주 내에 있어가지고 이 과정을 호주 내에서 신청한다 라고 하면 심사 대상에서 굉장히 최후순위로 밀릴 거예요. 그러면 계략적으로 기본적으로 8개월 이상은 충분히 넘어가고 1년까지도 소요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비자의 히스토리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genuine student, 실질 학생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거절이 난다라고 하면 재심에 들어갈 거잖아요. 내가 학업은 시작했는데 비자를 심사하는데 1년이 걸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심이 들어가면 또 재심을 하는데 1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학업 종료를 하는 시점까지 내 비자에 대한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호주 밖에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아까 보여줬다시피 기간이 8개월 가량은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호주 이민 학생 비자 승인 통계를 지난번에도 좀 보여드렸는데 이 직업훈련 과정은 매우 깐깐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율이 한 60% 정도, 한국 학생은 아니고 전체 학생을, 전국 전체적인 인터내셔널 학생을 기준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직업훈련 과정을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1년가량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서 비자 신청을 굉장히 빠른 시점에 넣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는 이제 저희가 이 장관지침 111에 기준하지 않는 테입이나 이러한 호주의 주립 교육센터들을 선택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등급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것들이 또 틀려질 수 있으니까 학교 등급도 좀 고려해서
신청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전문가랑 논의를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어 과정은 지금 지속적으로 심사기간들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주 내에서는 원체 뭐 예전에 비즈니스 칼리지나 뭐 이런 과정으로 비자 연장을 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영어가 안 됐어요. 이런 학생들이 지금 영어 과정으로 비자 연장을 해나가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심사 기간이 짧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영어 과정은 비자를 심사하는 기간이 대중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컨디션에 따라서 뭐 코스 기간들 이런 것들이나 뭐 영어 과정 중에서도 내가 실질 학생 비자 기준에 맞춰서 좀 전략적으로 뭐 제너럴 잉글리시뿐만 아니라 뭐 IELTS 프리퍼레이션이라든지 EAP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믹스업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작성해 나가는 GS상에 이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떠한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진술점과 코스를 맞추는 것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기 유학은 MD 111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헌데 주의해야 될 거는 장고 증빙을 조기 유학은 반드시 내야 되고 그 장고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고 증빙을 내고 나면은 추가 요청들이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소득 증빙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 장고의 뭐 트랜잭션 히스토리,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호주 현지의 현실적인 상황에 기반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진실된 호주 유학과 이민 소식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영상이 도움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